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테슬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들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내가 안정감 있게 투자를 해도 되겠구나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지금 너무나 시장 분위기가 불안불안하죠. 그런 상황에서 CPI 결과가 나옵니다. 뭐 CPI 결과가 나오는 매달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특히 지금 시장이 뭐 200일 선도 무너졌고 주가가 크게 출렁이고 있는 그 달에 맞이하는 CPI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도 잠깐 들어볼게요. 일단 먼저 CPI 관련돼서는 제가 지금까지 투자를 하면서 프리마켓에서 CPI가 발표되는 프리마켓에서 제가 지금 영상을 올려드리기 전에 본 수치로 0.75%가 올라갔더라고요. 제 기억에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보통 CPI 결과가 어디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CPI 결과가 오늘 9시 반에 나오죠. 밤 9시 반에 나오는데 그 전에는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수도 거의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관망을 하고 있다가 수치가 나오는 순간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는데 지금 0.75%가 프리마켓에서 CPI 발표 전엔 지금 올라갔다. 지금 처음 보는 광경인데요. 제 나름 해석을 해보자면은, 지금 워낙 불안한, 그래서 불확실성이 계속, 좀 잊을만 하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관세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스태그플레이션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결과가 좋든 나쁘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게만 하면은 그냥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발표가 되니까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해소가 되면 좋겠어라고 하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그래서 매우 예외적인 케이스로 현재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CPI에 대해서 좀 극과 극의 전망을 내놓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CPI 결과가 컨센서스보다 낮아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물가가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오히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트럼프가 뭐 빈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얘기를 던졌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CPI가 오히려 생각보다 더 낮게 나왔을 때는 오히려 안 좋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경기 침체에 대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그 우려, 특히 약달러에 대한 그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오히려 CPI 결과가 부합하는 결과에서 오히려 올라가야 된다. 컨센서스보다 올라가야지 시장이 오히려 환호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뭐 엔케리 청산부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CPI가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오는 것을 더 선호를 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불확실성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CPI도 불확실성이 가장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부합하는 이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고 이도저도 아닌 거죠. 뭐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주가는 이제 불확실성의 해소 하나로 지금 프리마켓의 분위기로 보면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또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고 그리고 조금 뭐 회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이렇게 하다가 계속 고꾸라져 왔었던 최근에 거의 한 2주 정도의 이제 지수 흐름이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공포도 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래서 오늘 지수, CPI 지수는 딱 그 부합하는 대로만 나와주면은 좀 시장에서 조금의 회복의 기미를 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건 좀 매우 이제 초단기적인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우리가 테슬라 투자를 수년 동안, 뭐, 10수년, 뭐, 20, 30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정보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의 프레임도 잡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원칙을 가미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 중에 하나가, 우리는 정보를 얻을 때 레거시 미디어, 여러 가지 언론사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4년 미 대선에서의 미국 언론부터 우리나라 언론에서 취해왔던 스탠스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마치 일부 미디어를 제외하고는 온 세상이 해리스가 당선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 왔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언론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해리스의 당선을 유력하게 얘기를 했었고 그에 부합하는 논리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조금 그쪽 성향의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그것이 보기 좋게 틀렸습니다. 완전히 이제 압승을 한 거죠, 트럼프가. 자, 우리가 그 사항을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유럽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마치, 테슬라가 유럽에서 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시위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제 완전히 이제 큰일 났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이 하나가 있으면은, 특히 테슬라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어떤 사실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1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언론에서는 3에서 4 정도의 강도로 이야기를 던집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언론사도 어떤 정확한 사실, 우리가 알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던져야 되는 정의로움이 있겠죠. 하지만은 거기에 앞서서 생존이 중요합니다.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죠.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기업으로부터 후원도 받고, 그리고 광고 협찬도 받고, 실제로는 언론사도 광고 회사죠. 광고가 들어와야지 원활한 경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금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던지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특히 모든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언론사에 광고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에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죠. 참고로 포드와 GM 같은 경우에 1년에 조 단위의 광고비를 언론사를 위해서 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나오는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 행간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론은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그 뜻은 그 언론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말 꼴도 보기 싫고 나중에 세상을 바꾸든 안 바꾸든 이 회사는 사라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100% 또 이해를 합니다. 제가 그런 언론사의 대표인데 밑에 직원이 테슬라에 대해서 우호적인 기사를 쓰려고 합니다. 근데 경쟁 브랜드로부터 저는 광고 협찬을 받고 제 회사가 돈을 받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우호적인 기사를 쓰는 밑에 직원이 있다. 저 같으면 해고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당연히 테슬라에 대해서 우호적인 기사를 써줄 수가 없어요. 근데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 좋은 이야기를 쓸 수 있죠. 써야 되겠죠. 그래도 그것이 그 언론사에 대한 어떤 그 명성에도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는 사실을 지어낼 수는 없지만은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게 1의 강도로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0.5로 축소를 하고, 안 좋은 이야기가 1이 나오면은 3, 4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비난할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 테슬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 단위로 언론사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주는 그 돈을 주지 않습니다. 언론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가 테슬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 언론을 볼 때, 여러 가지 나오는 정보들을 볼 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보시고 그 행간의 차이, 그리고 1이라는 정보가 습득이 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안 좋은 기사를 강도를 만약에 3이나 4로 이렇게 우리가 느끼게 된다면 그것을 1 정도로 좀 순화해서 해석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유럽에서 지금 모더라이 주니퍼가 양산이 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양산이 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 전혀 나오지가 않죠. 왜냐? 그 이야기를 언론사가 하게 되면 그 글에 대한, 그 기사에 대한 내용은 인기가 없습니다. 지금은 자신들의 언론사 영상을 보는 사람들, 그런 정보를 취득해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 심리로 봤을 때는 테슬라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 찍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해 나가실 때 아셔야 되고, 왜 저렇게 좋은 이야기들도 많은데 저런 식으로 기사를 쓰지라고 그냥 화만 내실 필요는 없다. 우리가 그 언론사의 대표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쓸 수가 없죠. 제가 굳이 이유를 설명해야 될까요? 현대차 그룹에서 아주 적법한 방법으로
그 좋은 이유로, 좋은 목적으로 언론사들에게 자신의 회사를 홍보를 하겠죠. 근데 테슬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 언론 회사들한테 그 어떤 돈도 광고비를 주질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됐었을 때 기사의 내용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것은 사실은 상식선에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부분들을 사실은 조금 안고 가야 합니다. 왜냐? 일론 머스크는 1조, 2조 원에 달하는 그 돈을 언론사에 주는 대신에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쓸까요? 연구개발비에 쓰고 있습니다. 그 큰 돈을.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10년으로 보면 20조가 되는 돈이거든요. 그 돈을 어디다 쓰느냐? 연구개발비에 쓰고 있고, 직원들을, 독려하기 위해 가지고, 성과급으로 그 돈을, 인센티브로, 주죠. 주식으로. 그렇게 일론은 활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언론에서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죠.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는 기사에 대해서 주가가 흔들리는 대신에 또 기술적인 역량이 더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직원들의 동기부여가 올라가면서 회사의 퍼포먼스가 올라가면서 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 이것이 제 생각에는 균형이 맞춰지거나 아니면은 일론이 언론사에 쓰는 것보다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쓰는 것이 오히려 주가에는 더 큰 도움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론이 하고 있는 것이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죠. 언론사에게 돈을 주지 않는, 광고를 하지 않는 것 역시도 세상을 바꾸어가는 그가 생각했었을 때 하나의 행위라고 보여지는 것인데, 그게 엄청난 저항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감안을 하고 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제 두 번째인데요. 테슬라에 대해서 고평가 논란이 항상 있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테슬라가 경영을 하는 내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테슬라라는 회사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라는 회사가 한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그 회사,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T그룹이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T그룹이라고 생각하시고, 테슬라라는 한 회사가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FSD, 자율주행을 하는 회사가 또 따로 있죠. 그래서 이것을 뭐 TFSD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한 회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도 한 회사로 볼 수 있어가지고 뭐 T를 따가지고 테슬라의 T를 따가지고 뭐 테티머스라고 한다든지 새로운 사명으로 회사를 하나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보택시 역시도 하나의 사업화를 해가지고 T-로보택시라고 아니면 T-로보라고 해가지고 회사를 하나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슈퍼차저 네트워크의 충전 회사도 역시 T-슈퍼차저라고 해가지고 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도 있죠. 보험회사도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만 해도 벌써 4천억인가요? 5천억의 매출을 거뒀습니다. 그러면은 IPO를 상장할 수도 있죠. 자회사로 만약에 묶어서 뺀다고 한다면은. 자, 다른 회사들도 다양한 사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전기차, 그러니까 테슬라의 그 모델들을, 전기차 모델들을 판매하고 있는 그 사업 이외의 사업들을 하나의 테슬라에 종속된 부문으로, 사업 부문으로 보기에는 규모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좀 빠뜨렸네. 에너지 사업도 T에너지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회사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테슬라에 투자를 한다고 했었을 때는 이 6개인가 7개에 달하는 회사를 동시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매출, 앞으로 이 회사들이 성장을 했었을 때 얻게 되는 매출의 규모 자체가 지금 테슬라의 규모를 넘어설 수 있을 만큼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식 표현으로 이 사업의 구찌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회사에서 신규 사업을 하는 그 사업의 구찌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평가 논란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테슬라라는 주식을 살 때 6개에서 7개에 달하는 회사를 동시에 산다. 그들의 주식을 비록 주식수 하나를 투자를 하는 것이지만 7개의 회사를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테슬라가 엄청나게 고평가 논란에 시달리고는 있지만 이 고평가를 왜 지금 받고 있을까요? 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이 에너지 사업이라고 봅니다. 일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 사업들이 언젠가는 EPS에 구현이 될 것이고, 정말 손에 잡히는 놀랄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돈을 벌어다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고 공언을 한 바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이 막연했었습니다만은 에너지 사업의 퍼포먼스를 보고 시장이 완전히 신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 사업은 올해 2025년도에 전체 EPS에서 많게는 20%가 넘는 테슬라 전체 순이익의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테슬라를 우리는 에너지 회사라고 이제 명명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이 그만큼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지금 에너지 사업의 규모가 지금 매출도 조단위고 이익도 올해는 이제 조단위로 넘어가죠. 작년에도 조단위가 넘어갔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사 역시도 IPO를 해도 분사를 해서 IPO를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테슬라 주식을 하나 살 때 에너지 회사를 하나 투자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자, 여기에 대한 신뢰도를 테슬라가 보여줬습니다. 그냥 1,000억, 2,000억 하는 회사의 매출이 아니에요. 이제는 에너지 사업이.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사업을 보니까 로보택시 사업, FHD 사업, 옵티머스 사업, 슈퍼차저 사업, 뭐 그 이외에 테슬라가 하는 뭐 여러 가지 사업들, 그런 사업들이 에너지 사업의 퍼포먼스를 적어도 내줄 수 있겠네. 그럼 이 회사가 나중에 돈을 얼마나 버는 거야? 에너지 사업이 지금 메가팩을 3번째 공장을 텍사스에 짓는다고 하잖아요. 다른 지금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도 에너지 사업처럼 엄청난 퍼포먼스를 나중에 보여줄 수 있겠구나. 그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PER이라든지 현재의 시총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테슬라를 투자를 할 때, 테슬라 주식을 살 때 6개 아니면 7개 회사에 동시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은 지금 너무 비싼가? 왜 이렇게 주가가 비싸지? PR 보면 이것이 말도 안 되는 PR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는 PR 추종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PR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지만은 한편으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규모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매출을 가져다 줄 사업들을 6개, 7개나 추가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 회사를 모두 우리가 주식을 사면은 그 회사의 주식들도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이야기가 앞으로 테슬라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평가 논란이 나온다고 할 때, 이 친구가 했던 이야기를 내가 꼭 떠올려 보니까, 고평가가 아닐 수도 있네. 나는 여러 개의 회사를 투자를 하는 투자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좋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